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 시험에 대한 리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이었었죠. 100점 만점 중에서 새롭게 나온 문제들을 빼고 여러분들께서 좀 맞출 수, 공부를 이제 좀 FM대로 제대로 하셨다면은 한 75점 정도는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나겠죠. 그럼 새로운 문제, 감리 2문제 나왔고 여러분 차단 용량 또는 단락 용량과는 전원이 2개 있을 때 그 문제를 빼고 나서는 나머지 문제 이렇게 한 75점 정도는 여러분께서 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난이도를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번 시험은 어땠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중간보다 약간은 더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인데요. 수변전설비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 중에서 전체 토탈 25점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접속된 3상 3서시 고압수전설비에서 변류기 2차 측 전류가 몇 암페어일때요? 네, 4.2암페어. 여러분들 조심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몇 차 측이에요? 네, 2차 측 값이다. 이때 수전 전력을 구하라 킬로와트로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P 값을 물어보는 건데, 즉 1차 측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어진 조건 수전 전압이 6600V고 변류비는 50대 5래요. 50대 5, 즉 10배 다운된 게 얼마다? 4.2A다. 그러면 반대로 1차 측 값은 10배를 키워주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역률은 몇 프로다? 100%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P는 자, 3상이니까 전력 루트 3 VI의 코사인 세타인데요. 천천히 풀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전압은 뭐예요? 자, 주어진 성간전압 6600V 그대로 편안하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여기 전류 I, 전류 I만 구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데 쉽게 몇 암페어로 줬어요? 4.2A. 그럼 4.2A를 거꾸로 10배만 키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2 곱하기 10배 하면 42A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산기 입력해서 끝에 10의 만의 3승 이거 꼭 넣어주셔야죠. 왜? 단위가 킬로와트로 물어봤다. 그러면은 꼭 10의 만의 3승 해주시고요. 좀 쉬웠던 문제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여러분 모르니까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 CT가요 50대 5짜리다. 요것도 50대 5짜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에서 이제 전원 측에서 이렇게 부하 전류가 이제 흘러내려올 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딱 봐도 뭐예요? 가동 접속이죠. 그러면은 R상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자, T상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럼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그러면은 뭐 I, R 플러스 I, C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C, 뭐 C나 T나 상관없어요. A, B, C. 여기서는 뭐 RST라고 했으니까 C 대신에 저는 T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IS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 상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더라.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 여기에 4.2A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도 4.2, 여기도 4.2다 이런 얘기죠. 스칼라의 합이 아니죠. 뭐예요? 벡터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9번 문제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수험생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도면 문제가 나왔는데 13점짜리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관련된 이제 유사한 도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3상 4선식 투투나인 도면이고요. 맨 위에 보시면 여기 달록이 DS죠. 수용가의 인임용 개폐기로서 역할이 뭡니까? 그죠? 무브하신 선로를 개폐하는 개폐기다. 아크 소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러분 요 달록이의 이제 전격 전압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달록이 전격 전압 투투나인 때 우리 얼마로 외웠죠? 네, 25.8 킬로볼트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록이의 전격 전압과 누구?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1차 측에 있는 요 12도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25.8 킬로볼트다. 같은 선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달록이하고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워 퓨즈가 또 보이네요. 파워 퓨즈 역할이 뭡니까? 주로 주 목적으로 뭐죠? 단락 전류를 차단하죠.
단락 전류를 차단해주는 이러한 기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FF라고 써 있는 것은 단록의 접속 방법이죠. 그래서 표면 접속형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MOF가 보이네요. MOF는 우리나라 말로 명칭이 뭐죠?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죠. 역할은 PT와 CT가 함께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전력량계에 전원을 공급한다. 근데 지금 MOF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D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M의 우리말 명칭 하면 최대 수요 전력계 또는 전력량계. 여러분 전력계도 맞고요. 전력량계로 하셔도 맞습니다. 보스 오브 마 굿. 네, 둘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PT 보이세요? PT. PT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주는 계기용 변성기의 일종이죠. 지금 PT의 전격이 예쁘게 써 있고요. 지금 여기 전압계 보이십니까? 전압계 앞에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십자가 되어 있는 거. 이거 우리나라 말 명칭이 뭐죠? 그쵸?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또는 전환 개폐기 둘 다 좋고 그다음에 약호는 뭐예요? VS입니다. 역할이 뭐죠? 3상에서 단상 전압계 한 대를 가지고 각 상의 성간 전압을 모두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개폐기다.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실물도 보여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VS에 대응하는 게 바로 AS죠. 한 대의 전류계로 3상의 모든 전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다. 약호를 물어봤으니 AS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킬로와트하고 PF, 킬로와트는 전력계고 여기서 PF는 뭐예요? 파워 퓨즈가 아니죠. 역률계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회차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는 이렇게 하나의 이제 세트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죠. 왜? 여러분 전력계하고요 파워 팩터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의 물리량이 필요해요. 전압과 전류 두 가지의 물리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PT 2차 측에서도 따오고 CT 2차 측에서도 따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전압 라인에서도 하나 들어오죠. 전류 라인도 하나 들어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전력계 보면요. 뒤에 단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왜? 전압도 들어가야 되고 전류도 들어가기 때문에 단자가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역률계 같은 경우에는 단자 4개 뽕뽕뽕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CT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레기 보이네요. 피레기 설치 수량 세대고요. 피레기 접지 저항 몇 옴 이하예요? 10옴 이하고요. 지금 투투나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때 피레기 전격 전압 얼마입니까? 네, 18kV죠. 공칭 방전 전류는 얼마예요? 2.5kA. 이런 거는 여러분 시험에서 묻든 안 묻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도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서 생략 가능한 단로기는 어떤 단로기냐라고 물어보면은 생략 가능한 기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뭐예요? 생략 가능하다. 즉 피레기용 단로기는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229 이하 배전선로에서 사용하는 이 피레기는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붙임형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가 보이네요. 변압기 단상 변압기 500짜리를 3대 썼대요. 그럼 전체 용량은 얼마예요? 예, 1500kVA가 되는 거고 2차 측은 3.3kV인데 재밌는 게 2차 측이 무슨 결선이야?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인데 저압이에요, 고압이에요? 예, 고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딱 델타 결선 고압 딱 나오면은 느낌이 접지야 비접지예요? 그죠? 비접지죠. 그럼 비접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겠죠. ZCT 또는 GPT 이러한 친구들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ZCT의 역할은 뭐죠? 영상전류를 검출하죠. 영상전류 검출한 걸 누구한테 보내줘요? 예, 지락계전기한테 보내주죠. 그러면은 얘는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친구고 지락계전기는 그 신호를 받아서 지락사고 시에 트리코일을 여자시키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도면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딱 보니까 거짓말처럼 ZCT가 딱 나오네요. 여기도 ZCT 보이고 또 여기도 ZCT가 보이네요. 그래서 ZCT에서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지락계전기한테 보내준다 느낌이 오실 거고 그래서 ZCT의 이제 역할을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예, 비접지기 통해서 지락사고 시에 영상 전류를 검출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서요 지락사고 시 영상 전류 검출 이렇게만 썼는데요. 아 선생님 저는 더 시간이 없어서 영상 전류 검출 이렇게 썼는데요. 예, 모두 다 정답이에요. 키워드는 뭐라고요? 영상 전류 검출이다. 요 용어가 키워드
키워드였던 거죠. 그 다음에 요 지락계정기의 역할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락사고시에 트리코일을 뭐한다? 여자시킨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검출부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판정부 또는 판단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판단시켜서 트리코일을 이 친구가 여자시킨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퓨즈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BB라고 되어 있는데 B는 뭐예요? 백. 달로기의 접속 방법 중에서 이면 접속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B하고 F 써있으면 뭐예요? 이면 표면 접속형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2하고 요거 여러분 우리 조심하자라고 그랬었죠? 단위만 보세요. 단위가 암페어로 되어 있죠? 그럼 백발백중 뭐다? 얘는 차단기의 뭐다? 정격 전류다. 여러분 차단기의 전격 전류 어떻게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런 거예요. 정상 상태에서. 자, 계통에서 정상 상태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정상 전압, 즉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서 이게 평온 공연한 정상 상태죠. 이러한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서 온도 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연속하여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한도치를 뭐라고 한다? 그죠?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한다. 근데 이 문제는 그 차단기의 전격 전류의 의미를 쓰라는 게 아니라 요 600A가 뭐냐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럼 무조건 차단기의 전격 전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똑같네요. 여기도 뭐 있어요? 600A 그대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OS 보이십니까? OS 보이는데 이게 실제는 이렇게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이게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야 돼요. 좀 찍혀 있고 OS를 물어봤어요. OS가 뭐예요? 오일 스위치다라고 해서 우리가 복선도도 봤었죠. 그래서 유입 개폐기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유입 개폐기. 유입 개폐기는요, 여러분 부하전류 개폐 능력까지 있는 친구고, 그다음에 여기 DC는 뭐죠? 방전 코일, 디스차징 코일, 잔류 전하를 방전시킨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SC는 뭐예요? 스테이릭 콘덴서죠.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역할은 뭡니까? 부하의 역류를 개선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상 삼선식, 2차 측이 부하가 전등 부하가 달려 있고 2차 측은 뭐예요? 220도 얻을 수 있고 110도 얻을 수 있죠. 저압에서 종배를 2개를 얻는데요. 그리고 얘가 짝대기 하나 있고 여기 짝대기 뭐예요? 3개 있죠. 이게 뭐예요? 2차 측이 단상 3선식이다. 이러한 심벌이다라고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도면을 두루두루 살폈고요. 실제 시험에서 어떤 걸 물어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DM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DM 물어보면은 최대 수요 전력 연계 또는 최대 수요 전력계 둘 다 괜찮고요. 그다음에 달로기 전격 전압, 차단기의 전격 전압과 똑같다. 투투나일 때 25.8이고 파워페이지의 역할, 단락 전류 차단, SC 전력용 콘덴서죠. 부하의 역률 개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투투나인 피렉의 전격 전압 얼마? 18kV. 자, 그 다음에 ZCT의 역할,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 검출한다. 써주시면 되고, 지락계정의 역할을 쓰시오. 지락사고 시 트리코일을 여자시킨다. 자, 여기서 이제 CB의 역할을 또 물어봤네요. CB의 역할, 간단하게 얘는 만능이죠.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도 있고,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도 있고, 당연히 여러분 무전압 상태에서 또는 무부하시에서 선로를 개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못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포인트만 적으면 요 정도만 적어주셔도 충분히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9번 갈게요. 한 대의 전압계로 삼상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폐기. 10번은 한 대의 전류계로 삼상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폐기. 그래서 하나는 VS, 하나는 AS.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11번 OS의 명칭이 무엇인가? OS, 오일 스위치다. 그래서 유입 개폐기 보시면 되시겠고. MOF의 기능,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3.3kV 측에 차단기에 적힌 전류 600A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답, 차단기의 전격 전류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변전 설비에 관련된 도면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콘덴서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문제를 충실히 풀었다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고요. 만약에 이론을 좀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양가로 1번 정도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5000kVA의 변전소를 갖는 수용가에서 현재 5000kVA 역률 75%의 지상부하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변압기 용량이 5000이고 부하 용량도 5000이다. 이미 만땅 부하가 걸려 있는 거고 그 부하의 역률이 얼마다? 0.75.
75%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역률이 낮으니까 우리는 뭘 하고 싶겠죠? 예,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개선하고 싶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역률을 개선하면 기존 부하의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그렇죠? 기존 부하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의 여유만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부하를 더 증설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양가로 1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000kVA의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한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력용 콘덴서는 얘는 진상 무효 전력이에요, 지상 무효 전력 값이에요? 네,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시라고 그랬었죠. 진상 무효분의 크기다라는 거예요. 연결하여 할 경우 개선되는 역률은, 자, 계산 과정을 볼게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얼마만큼 역률이 개선되는가? 그러면은 기존 부하의 크기를 유효분과 무효분 나누어서 부하의 지상 무효분에서 진상값을 빼주고 그리고 역률 계산하면은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기존 부하의 유효분, 자, P상분에다가 현재 역률 얼마예요? 0.75를 곱해주세요. 그럼 3750kW만큼의 유효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부하의 그 유효분의 크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증설부하 용량이 생기는 거지 기존 부하의 크기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요 킬로와트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자, 이랬다. 그러면은 기존 부하의 무효분, 기존 부하의 무효분은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5천에다가 여러분 사인 세타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요? 루트 1 마이너스 0.75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요게 이제 기존 부하의 이제 지상 무효분인데 여기에다가 콘덴서 용량만큼 빼주면 되죠. 콘덴서 용량은 뭐니까? 진상이니까 뭐 1000만큼만 빼주면 돼요. 아, 그래서 진상 무효분 1000을 주니까 부하의 지상 무효분이 홀쭉해지는 거죠. 홀쭉해져서 2300 얼마가 나온다. 와우. 그러면은 원래 초기 값은 3307점 얼마가 나올 거예요. 3307에서 진상분이 들어오니까 홀쭉해지면서 요만큼만 남았으니까 전체 P상분의 크기는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당연히 줄었겠죠. 그래서 여기 역률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P상분의 유효전력이다 라고 해서 가볍게 계산하면 85.1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률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 양가로 2번 가볼게요. 이어지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복원을 한 건데 약간씩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자, 전력용 콘덴서를 연결한 후에 즉 역률을 이제 계산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80%의 부하를 추가하여 변압기 전 용량까지 사용하고 싶다. 이때 80%, 역률 80%짜리 부하 몇 킬로와트를 증설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런 얘기 드렸었죠. 자, 기존 부하의 크기가 있었어. 자, 기존 부하의 크기가 여기가 자, 콘덴서가 들어오니까 이 기존 부하의 크기가 P상분이 홀쭉해진다고 그랬었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 이 크기를 원을 조금 더 작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작아진 만큼 뭐를 더 달 수 있다? 예, 부하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문제에서 이 증가되는 부하의 역률을 얼마로 줬어요? 네, 0.8로 줬습니다. 0.8짜리 부하 얼마만큼 더 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문제죠. 자, 그러면은 콘덴서 설치했을 때 이 부하의 크기가 홀쭉해진다고 했었죠. 그럼 요 파란색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4402.91이 나오는 거죠. 이 값이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가 콘덴서 설치했을 때 역률을 계산할 때 이 분모에 들어갔던 P상분이죠. 그게 이제 4402.91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원래는 부하의 크기가 얼마짜리였죠? 5000짜리였어요. 5000에서 감소된 요 부하의 크기,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감소된 부하의 크기가 P상분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개념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큰 거에서 이제 작은 걸 빼자라는 거예요. 큰 거에서 작아진 걸 빼자. 그러면은 요게 델타 PA, 즉 감소된 P상분이다. 이러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만큼의 P상분을 우리가 더 달 수가 있는데 증가시키는 부하의 크기 역률 줬잖아요. 역률 얼마? 0.8. 아, 그러면은 여러분 자 보세요. 증가시키는 부하의 역률이 만약에 1이었다면 여러분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약간씩 이제 계산 과정이 바뀔 수가 있을 텐데 뭐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증가되는 부하가 역률이 0.8이니까 0.8을 곱하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더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요. 좀 쉽게 푼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르게 푸는 방법이 한 두 가지 더 있어요. 얼핏 봐도. 여러분께서 다른 방법을 푸셔도 충분히 이러한 값으로 나온다면, 논리적이다면은 어떻게 풀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다 정답으로 여러분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그러 3번. 이때 종합역률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종합역률은 전체 피상분의 유효분이죠. 유효분인데 기존 부하, 원래가 있었던 부하 3750에다가 여러분 역률 0.8짜리 부하 477.67까지 달았다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역률을 구하면은 이렇게 84.55%가 나온다더라.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처음 조건을 보면은 지금 이 친구의 원래 역률이 얼마였어요? 0.75였어요. 근데 콘덴서 1000짜리를 다르니까 얘가 역률이 0.85까지 개선이 된 거죠. 개선을 시켜놨는데 거기다 부하를 증가를 시켰어. 부하를 증가시켰는데 역률 0.85 똑같은 역률을 단 게 아니라 역률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를 달았다 이거예요. 0.8짜리를 추가를 한 거죠. 그럼 전체 합성 역률은 더 좋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조금 낮아져서 마지막 세 번째가 84.5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조명설비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시험에서는 조명설비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간단한 도로조명에서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문제 보시면 폭이 15m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20m입니다. 그리고 항상 체크하셔야죠. 도로조명일 때 양쪽 엔드 대칭 배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광속이 8000 루멘,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알려주시기를 광속이 8000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랬을 때 조명률 45% 줬고, 자, 조도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펀데스 공식에서 여러분들 조도 2를 냅두고 다 이항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면적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면적 구할 때 면적 구하신 다음에 나누기 2만 해주면 된다더라. 자, 이랬을 때 조명률 0.4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감광보상률하고 조명의 개수는요 각각 1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계산기 두드리시면 한 이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직접 이렇게 나온지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